본인이 봉고파직이니 위리 안치니 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언급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자기 돈인 양 선심 쓰듯이 풀었던 재난지원금은 만백성의 피였고 본인이 설계자라고 떠들던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성남시민의 기름이었습니다. 민간업자의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들의 원망 소리가 높습니다.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된 양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얽히고 설킨 썩은 카르텔이 하나 둘씩 드러나며 대한민국 개발 역사상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고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하시는 것입니까?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자금은 대기업에서 쉽게 끌어다 대고 금싸라기 땅에 사업하는 땅짓고 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제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겁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시켰고 집권 이후에는 더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웠습니다.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뒤늦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한 상태이며 제대로 된 자료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진실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화천대유 논란이 일고 나서 2주가 지나서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수사팀의 구성도 보면은 편향 인사라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도 특검을 촉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중진의원께서도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에 대해서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에 대기업이 지원한 돈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론을 적용했고 기업의 법률 비용 대납을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나라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수천억 대의 개발 이익을 본인의 시장으로서의 행정 권한을 활용해 민간의 특수관계인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애초에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정밀하고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화천대유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무능 또는 배임, 부패의 수준을 넘어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날 왕놀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에게 마지막 순간에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TV토론회에서 적극적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2심유죄로 정치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이미 반쯤 넘어가 있던 이재명 지사의 팔을 당겨서 살려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가 화천대유의 고액 자문료를 받고 자문을 한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만든 이 논리는 이재명 전용 원포인트 논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당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서는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은 오세훈 시장이 집회에 한 번 참석했는지 두 번 참석했는지에 비해서는 훨씬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 원포인트 법리의 수혜자는 이재명 지사뿐입니다. 이 수많은 의혹, 국민의힘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변학도 이재명 지사에게 말하겠습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네. 지금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곽상도 의원 제명도 같이 이제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뭐 답변이 있거나 좀 교류가 진전된 사안이 있을까요? 언론에서 아시는 것처럼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민주당은 어떤 조건으로도 특검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곽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제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이상직 의원의 건이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의 건 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50억 클럽 관련해가지고 명단이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 인사냐, 민주당 인사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목적의 인사냐라는 말도 있고, 혹시 둘 다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그 안에 언론에 이미 이름이 회자되고 있던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검증하기엔 좀 아직까지 정보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적절하지만은 우선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건 맞고요. 다만 금액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확인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단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제가 그 말을 한 뒤에 단정적으로 국민의힘 인사가 더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데 글쎄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명단을 저와 다른 버전의 명단을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속히 릴리즈 해보십시오. 예. 어제 이제 그 연희동집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은 또 민주당이 현장을 방문해서 뭘 한다는데 그 어제 대표님 그 의혹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의구심도 좀 표하셨잖아요. 그럼 대표님도 그걸 우연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상당히 이런 일들은 우연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화를 보통 시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의혹 또는 이제 뭐 책임을 지연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는 개연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는 실제로 어떤 금전적 이득이라든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시하시는 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택의 매매에 있어가지고 의혹이 성립하려고 한다면은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비싸게 매도했을 때 어떤 금전적 이득을 주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전혀 그런 바가 없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해당 그 물건을 중개한 사람의 증언도 전혀
어폐가 없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순히 그냥 흥미 위주의 그런 어떤 보도가 아니었다면은 처음에 보도를 하거나 또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어떤 혐의점이 의심되는지를 밝혀야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 세계 자료의 내부에다가 그 녹음을 하고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특위에도 이런 제보들이 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얘기 나눴지만은 사실 저희 TF 쪽으로는 여러 제보가 들어와 있지만은 그 내용이 참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지점들에 대한 제보들을 포함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제보들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까 말했던 녹취록 관련해서는 저는 하루빨리 그 대화의 주체들이 누구인지가 빨리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사실 확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추가로 어제 진행되었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 함은 언론에 익히 보도된 것처럼 압수수색 전날에 화춘대유 측에서 밤새도록 뭔가 증거 인멸하는 정황까지 나타났던 만큼 저는 이거는 진실 규명에 다가가는 어떤 압수수색이었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의심받는 상황들을, 검찰이 이런 수사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된다. 안 그러면 특검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검찰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수사권 조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러 주체들이 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고, 오늘 저희 모두 발언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핑퐁처럼 수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워낙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한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형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금까지 검증된 방법은 특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을 통해서 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대표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상두 의원 제명권 관련해서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당내에 지금 어떤 의견을 오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선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대여투쟁에서 상당히 강한 의견을 많이 내셨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곽상도 의원이 그런 어떤 지금까지 했던 그런 대여 전선에서의 공헌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의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결국에는 대선을 이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화천대유 및 이재명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사항이 곽상도 의원의 어쨌든 아들의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과도한 그 퇴직금 때문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라도 더 엄정한 처분을 바라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이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당내에서 참 어렵겠지만은 아마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내에서 특검이나 이런 것을 받자는 여론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송 대표님과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만들어온 협치의 정신대로라면은 이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송영길 대표께서도 노력을 해주시지 않나. 이미 민주당에서도 제가 재차 언급하지만은 이상민 의원께서 대선 전국에서 이 특검의 불가피성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그런 여론이 확대될 텐데 저는 송 대표님께서도 좀 통큰 결단으로 화답해 주셨으면은, 그리고 각자 그 기조 하에서 당내 설득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 그 특검 수사를 하게 되면은 성남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는 이 대장동 개발권을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본인이 치적인 것처럼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지사, 지금 여권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사실 국민의 어쨌든 지지도라는 것은 본인이 홍보하던 성남시장 시절의 치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을 텐데 그게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아마 민주당의 대선 주자에게 타격이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성남시장 시절에 치적이라고 했던 것들 어차피 국민들은 대선 과정에서 다 검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담 갖지 말고 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사건이 될 수 있는 이 화천대유 건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검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 라는 국민들의 인식은 깊어질 겁니다. 특검 축구 위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만날 계획은 좀 있으신지? 이미 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인 제안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송 대표님께서 충분히 고민이 끝나시면 화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송 대표님께서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아주 공정하게 관리해 오셨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어쨌든 부담 때문에 거부하는 것과 다르게 송 대표께서는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자칫 민주당 내에서 특정 주자에 대한 옹호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송 대표님께서도 빠른 결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그 선거 관리의 중책을 맡고 계신 이상민 의원께서는 그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는 민주당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상민 위원장께서 특정 주자를 비호하시려고 했다면은 이상민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한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제안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특위위원장 선정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언론중재법 외에 1인 유튜버 등 다른 이슈도 함께 다룰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미국 조야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이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필 규정의 국면이 온 것이고요. 다만 그에 더해서 1인 유튜버라든지 지금까지 언론의 범주를 벗어난 영역에서 언론에게 기대되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런 활동해왔던 분들은 앞으로 언론에 준하는 책임과 그리고 좀 의무를 질 필요가 있다. 그 생각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이 정해지면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당 차원에서 어떤 추가 조치가 있을지 당 윤리위원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안 그래도 윤리위원장은 저희가 선임 절차를 거의 마무리해서 오늘 원래 발표할 계획도 있었으나 저희가 이 화천대유 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수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찬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저희 당원 당규가 규정된 바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자동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준해서 아마 저희가 징계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가 없는 것이 정찬민 의원께서는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